이중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을 알아보자면은, 턱을 있으면 주름이, 깊은 주름이 잡히겠죠. 턱이 상태로 계속 오래 있게 되면 그 방향으로 깊은 주름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중턱이 만약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깊은 주름이 없어지지가 않겠죠. 지난번에 이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노화 과정에서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이 물론 노화 때문이기도 하겠죠. 턱 자체가 얼굴에서 봤을 때 아래쪽 측면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중력을 많이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처지기 쉬워요. 특히 체중이 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지지해 줄 만한 구조물이 딱히 없기 때문에 볼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무턱처럼 보이는 아래턱 크기가 작거나 턱 위치가 뒤로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턱 아래에 있는 이 연조직들이 위치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래로 더 볼록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서도 이 이중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정말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라면 뼈를 수술해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연조직이 많다면 지방 흡입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침샘이 비대되어 있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을 거고요. 뼈, 지방, 피부, 침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래턱이 볼록해 보이게 되면 뭔가 좀 샤프한 면이 떨어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집에서 내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턱 부위를 많이 눌러준다든지 혀를 천장에 붙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뼈가 작은데 여기를 아무리 눌러봤자 효과가 없겠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교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술이 제일 좋겠죠. 귀 아래쪽이나 턱 아래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지방을 직접적으로 흡입해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당장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술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브이올렛.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윤곽주사라고 하면은 지방세포들을 파괴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좀 줄여주는 거죠, 사이즈를. 근데 디옥시콜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녹이는 것처럼 얘도 넣으면 지방을 녹인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지방을 실제로 분해를 한다고 해요. 지방 세포의 막이 파괴가 되면서 그 부분이 콜라겐이나 이런 다른 조직으로 대체가 돼서 지방 볼륨이 줄 뿐만 아니라 더 탄력이 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 물론 처음에는 엄청 아파요. 이게 주사를 놓을 때 당시에는 크게 통증이 없는데 맞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많이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방세포가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붓고 열감이 있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걸 없애고자 또 소염제를 먹으면 또 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얼음찜질이나 이런 거를 해서 통증을 좀 조절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었다가 가라앉는데 한 달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시술을 하시면 이중턱 지방들이 제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붓기가 부었다가 가라앉으니까 턱 쪽에 이렇게 마스크팩처럼 나와 있는 엘라스틱한 성분의 그런 팩 같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중턱을 좀 볼륨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중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을 알아보자면은, 턱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턱을 자꾸 당기고 있으면 주름이, 깊은 주름이 잡히겠죠. 잘 때 예를 들면 베개를 높게 베고 잔다든지 그러면 턱이 접혀있는 상태로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주름이 잡혀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제 그쪽에는 그 방향으로 깊은 주름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중턱이 만약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깊은 주름이 없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평상시에도 턱을 너무 당기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베개를 높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지 않겠다. 그리고 피부 측면에서 봤을 때 턱에 있는 피부를 너무 잡아 당긴다든지 늘어뜨리는 행위는 피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서 계속 유지가 되진 않겠지만 계속 자극하는 행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턱의 움직임을 줄이는 거,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중턱이 발생하는 거를 늦어지게 해볼 수 있는 생활 습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중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턱이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이었습니다.